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포커스 김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란입니다. 전국 지방선거전 마지막 회기인 제306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됐는데요.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갈등을 겪으며 회기가 3일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과 일상 회복, 민생 지원에 집중해야 할 추경안에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각 자치구의 실질적인 요구보다는 시의 입장만 고려한 하향식 예산인 점이 아쉽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어느 때보다 포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예술인과 문화예술 산업 전체 회복을 위해 예술인 창작 수당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또한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세대, 성별, 계층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와 함께하는 의정포커스. 본회의 주요 활동 소개와 함께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가 3월 25일부터 4월 11일까지 18일간 열렸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3월 25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김인호 의장은 제306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오미크론 대유행, 울진 삼척 산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서울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들이 손을 뻗기 전에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되새긴다면 시민 모두가 도움의 손길을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은 온 힘을 다해 기댈 곳이 되어줘야 할 때입니다. 담대한 리더십과 세심한 정책으로 자연재해와 재난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3월 25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과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3월 26일부터 4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추경안을 심사하며 소관, 실, 본부, 국이 각종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이어 4월 5일부터 4월 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조 1,876억 원 규모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안보다 637억 원 증가한 규모입니다.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770억 원,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 151억 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151억 원, 시민 안심일자리 100억 원을 비롯해 청년 대중교통비 지급 예산 77억 5천만 원, 서울형 교육 플랫폼 서울런 구축 예산 32억여 원 등 당초 삭감됐던 오세훈 시장의 공약 사업 예산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3월 25일, 4월 4일, 4월 8일 3일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 연수활동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정책지원관 운영에 관한 규칙안 등을 심사했으며 비서실, 정무부 시장실,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보고를 실시했습니다. 4월 8일, 4월 11일 이틀간 본회의를 개최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해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동의안 등을 비롯해 모두 82건의 안건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 보고와 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외국인 아동 유아 학비 지원을 시행함에 따라
2개월 한시적으로 어린이집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부분을 지적하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행정자치위원회와 기획경제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식부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새로 시작한 영테크 사업에 대해 청년 정책을 새로운 각도, 새로운 시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실효성과 현실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며 지적했습니다. 돈도 없는 청년들에게 투자 가르치는 게 현실적이냐는 거죠. 이 영테크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건데 돈 없을 애들한테 무슨 투자를 가르쳐요 지금. 그런데다가 갑자기 5,000명 하다가 갑자기 10,000명 하겠다고 무지막지하게 늘리질 않나. 이건 아니에요. 청년지원센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지금처럼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청년 지원 사업을 계속적으로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청년들은 토크나 공정과 상생을 늘 요구하는데 인사채용의 비리를 저지른 법인에 대해서 그걸 놔둔다? 그 제도를 바꿔간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갈 것 같아요? 실추된 명예를 뭐 회복하고 싶다? 난 그 법인한테 명예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명예가 있었는지.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는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 대해 노후전선은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중에서 얽혀있는 노후전선에 대해 철저한 점검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기 점검은 우리가 어떤 중기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국한돼서 할 일이 아니고 이것을 최초에 시작할 때, 이 전기를 설치할 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전선줄에 대한 것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쉽게 말하는 KS 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시공을 건축을 할 때 정확하게 이런 것을 좀 진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021년도 안전도어 지킴이 설치 지원 사업 전체 예산의 40%가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하고 반환된 점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며 1인 가구들이 편리하게 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민간 영역에서 이런 1인 가구 생활과 관련한 서비스하는 앱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앱 업체들하고 연계해서 서울시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이쪽에서는 마케팅에 대해서 좋을 거고 여기서는 어떤 유통 구조를 확보할 수 있어서 좋을 것이고. 환경수자원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은 중요하고 이에 따라 충전 시설이 확대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충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주차 면수가 그쪽으로 뺏기게 되면 이제 자꾸 일반인 이용하는 수가 불이익을 보게 될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통합 심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교통이나 환경 쪽의 의견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며 재건축, 재개발을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도외시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게 통합하기 전에 그와 관련해서 위원회 변정부터 시작을 해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내지 않으면 통합시민은 결국은 건축위원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과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심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시민위원회의 존속기한을 명시, 위원회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서울특별시 뷰티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전 세계적으로 뷰티 산업이 높은 성장률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 뷰티 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K-뷰티 산업의 우수한 경쟁력과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울특별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의 의무 설치 대상 및 비율을 확대하고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서울시의 자금 지원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엄청난 금액의 예산이 추가 경정 예산안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서울시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식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세종문화회관에 1977년도에 설치한 비상발전기 교체 비용이 본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점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것은 정전이 됐을 때 그렇죠. 임시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정전 대비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물론 그 예산과에서 그 작년도에 본 예산에서 편성할 때 제의를 시켰다는데 이걸 설득을 잘 시켰어야죠. 이게 한 45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계라는 게 그 수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한 유스발레단 창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에 1억 원의 출연금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 유스발레단 창단에 대한 타당성부터 다시 한번 고려해 볼 것을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줄여서 좀 집중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예술단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 식구가 더 늘어난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당면한 문제에 이게 지속적인 방향으로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회계년도 초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4건 정도의 예산 전용이 이루어진 점을 언급하며 예산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2월 전용, 변경을 허용하고 있지만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의회 예산 심의 의결권에 대한 침해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용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결정하거나 그러기보다는 필요한 예산을 그때그때 본예산이나 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게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존중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요. 공공보건의료재단 예비비의 사용 내역 중 미래도시 건강서울 심포지엄이 당초 8,500만 원에서 증액이 5,500만 원이나 된 부분을 지적하며 굳이 예비비까지 사용해야 하는 사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요즘 아직까지 오미크론이나 이런 걸로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이게 그게 불급한 예산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걸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가을에 되는 걸 예비해가지고 예비비까지 써야 될 일인가.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3월 30일 중랑소방서 감염관리실을 방문해 최근 이송 현황, 코로나19 응급환자 이송 체계, 구급대원 감염관리 등에 대해 보고받고 원스톱 감염관리실과 음압구급차 등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하고 얘기해서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하셔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구급대원들, 소방서원들이 그 방역에 우선적으로 취약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소독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또한 서울 바이오허브 글로벌 협력동 건립공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장을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공사장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면 그야말로 그 소통 하나로 해서 대응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 부분도 좀 추가로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 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서울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창작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청소년 부모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모 중 1명 이상이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모를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구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청소년 부모가 부모이기 이전에 청소년으로 오롯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위원회가 현안 사업의 경우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 밖에 어떤 정책 제안과 점검이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도시계획관리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가 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계획이 취소되어 방치돼 버린 지역들이 우범지대가 되어버렸다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안 되면 공공개발을 해야 된다. 공영개발을 했다고 서울시에서도 방침을 어느 정도 잡았던 부분이고 공원을 축소해서 지금 현재 공원 폐쇄하는 부분에 대한 특별한 우리 서울시의 기준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용 시설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좀 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1년 이상 늦어지고 있는 2040 서울 플랜에 대해 언급하며 대통령 선거 전에 후속 조치에 대한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발표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그런 계획으로 만들려고 그러십니까? 지금 그 발표 내용들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알맹이가 있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1년 정도 늦추고 하면서 그런 시점을 그런 형태로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은 진짜 신중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위원회가 장지 착오지 관련해서 주민과 버스 종사자들, 사용자 측에서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소통의 부재로 인한 문제이며 도시교통실에서 더욱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수도 충전소에서 전기 충전소로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도 뭐 주민들한테 뭐 알려줬다거나 또 특히나 뭐 전화 이렇게 국회의원들한테 보고하는 그런 자료도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민협의체를 통하든 아니면 주민들하고라도 좀 지속하게 좀 소통을 해주십시오. 또한 평지의 경우 토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인건비나 시설 설계 비용이 들지만 보다 효율적인 기계식 주차장 도입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도 지원 좀 해주면 그건 지자체에서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면 되니까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앞으로 좀 적극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위원회가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내 학교에서 발생하는 갑질 관련 사건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갑질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스스로 이렇게 교육을 다 소화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조실 아예 측에서 쭉 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 연구를 개발해서 예산을 더 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학교에 지원하는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 단순히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성 있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실효성이랑 현실성, 또 감사를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정말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있을까? 혹시 아프니까 이렇게 피해하거나 만약에 그 판독의 결과가 잘못됐다면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306회 임시회에서 가결된 많은 조례안 중 서울시민이라면 알아야 할 조례안.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대안. 건축공사에 따른 흙막이 설치 시 실시간 위험을 인지하는 스마트 계측관리 기술을 도입해 공사 현장의 붕괴 사고를 예방,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 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정비함으로써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퇴직 교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육 재능 기부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통해 서울시 교육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교육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했습니다. 따뜻한 봄이 오고 코로나19 방역 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조심스럽지만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맞습니다. 한동안 조심하느라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안전하면서 온 가족이 즐길 만한 곳을 찾으시는 분들을 위해 시민 이수다에서 준비했습니다. 전시도 관람하고 특별한 체험도 했다고 하는군요. 다녀온 뒤 몸이 욱신욱신했다는 후문도 들려오더라고요. 어떤 곳인가요? 어린이에게는 색다른 놀이공간으로, 학생에게는 현장 체험 학습으로, 또 어른들에겐 체력 단련 및 여가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곳이 서울시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서울 이수다. 제가 찾은 곳은 외관만 봐도 조금 짐작은 가실 것 같은데요. 바로 도심 속 스포츠 클라이밍의 메카, 서울시 산악 문화체험센터입니다. 제가 클라이밍 하려고 일주일 전부터 근육도 키우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포구 상암공원에 히말라야 봉우리를 본따 지은 건물 외관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바로 산악체험과 문화, 커뮤니티가 결합한 도심 속 복합 문화공간,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인데요.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처럼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는 근대 등반 기록부터 산악운동을 시작한 1940년대 전후, 그 이후에 해외 등반 역사를 연대별로 관람할 수 있는 상설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산악운동의 역사를 관람한 후 산중의 산, 히말라야를 기획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한민국 산악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담은 영광의 순간들과 히말라야 14자 모형을 AR 영상으로 보면서 산의 위대함과 산악인들의 도전 정신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산악문화체험센터에서는 공인된 국가 자격증을 보유한 우수한 클라이밍 강사진으로부터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강습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기 때문에 초보도 쉽게 클라이밍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오른손으로 그렇지. 오케이, 완료. 클라이밍이라는 운동 자체가 힘보다는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운동인데 오늘 참가하신 리포터 분께서는 평상시에 균형 감각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평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드벤처 체험장에선 안전장비는 필수인데요. 그런데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자기 신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고요. 클라이밍은 보통 7, 8세부터 80 이상의 어르신들까지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어드벤처 체험장의 인공 암벽은 백두산, 한라산, 설악산 등 3개의 코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설악산에 도전한 리포터, 처음 치곤 꽤 잘하는 모습인데요. 이어 7m 높이의 하늘 오르기 체험에 도전하는 리포터. 도전! 손잡이 없는 원기둥을 오르며 도전 정신을 키우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클라이밍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만큼 시민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도심 속 자연도 느끼고 클라이밍 할 수 있는 서울시 산악 문화체험센터로 놀러 오세요.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주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이제 주민 주권을 좀 더 손쉽게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처리했던 주민 참여 제도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한 것인데요. 네, 바로 행정안전부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구축한 주민이 직접 플랫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민주권을 행사하고 간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제정, 개정, 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조례 반환,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을 주민이 투표를 통해 결정하는 주민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제도를 통한 청구권에 대한 전자 서명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각종 증명서 발급과 실시간 결과 조회도 가능하며 주민등록 정보 시스템, 결격사유 조회 시스템,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다양한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고 하니 더욱 편리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겠죠. 자치분권 시대에서 그 지역을 가장 잘 아는 주민이야말로 지역 발전에 가장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개개인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인 만큼 주민 이직접 플랫폼을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의회 제306회 임시회와 함께한 의정 포커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